미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가 웃긴 장면에서 웃음이 안 나왔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언어의 장벽 때문에 번역 과정에서 유머가 사라진 경우도 있지만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생겨나는 개그 코드의 차이도 존재합니다. 미국 사회에 깊게 뿌리내린 인종차별이라던가 비만, 높은 이혼율, 가정의 붕괴와 같은 모든 사회적인 이슈가 이런 개그 코드에 기여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이슈를 모르면 racial jokes, 이런 mama jokes, 이런 농담과 개그 코드가 와닿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런 문화적인 차이는 개그 코드뿐 아니라 공포 코드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영화 광이라면 한국 공포 영화와 미국 공포 영화가 스타일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느끼셨을 텐데요. 미국 사람들이 무섭다고 느끼지만 우리가 크게 공감하지 못하는 공포 코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미국 문화를 알아야지만 무서운 공포 영화 라이언스 게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언뜻 보면 유토피아로 보이는 새롭게 태어난 미국이 있습니다. 실업률은 1%밖에 안 되고 이전엔 단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낮은 범죄율까지, 착한 이웃들과 아름답고 평화로운 동네에서 보내는 여유로운 삶. 어떻게 이 모든 것이 가능해졌을까요? 그 원인은 1년에 한 번 모든 범죄가 합법화되는 펄지의 밤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2년 동안 가슴 속에 쌓아왔던 모든 분노와 욕구를 모두 이날 밤 12시간 동안 분출하는데요. 해당 시간 동안 경찰을 포함한 모든 정부의 기능은 잠시 셧다운됩니다. 순수한 혼돈 그 자체, 지극히 비인간적으로 보이는 이 밤을 미국 내 1년 내내 지속되는 평화를 위해 필요악으로 받아들입니다. 퍼즈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주지를 완벽한 요새로 만들어 바깥 세상과 철저히 단절된 공간에서 12시간을 버텨냅니다. 하지만 퍼즈의 시스템을 이해하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어른과는 달리 사람을 죽이는 폭력 행위를 이해하지 못했던 아이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외부인을 구하기 위해 잠시 보안 시스템을 끕니다. 그의 퍼즈의 재물을 숨겨준 채로 이 집은 모든 이웃의 표적이 됩니다. 퍼즈의 밤만 살아남으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는 아버지의 말에 딸은 대답합니다. 앞으로 절대 제대로 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없을 거라고요. 독특한 컨셉으로 공포영화의 새로운 장르로 자리 잡은 영화 펄즈. 이 영화는 큰 성공을 거두면서 2014년 더 퍼지 거리의 반란, 2016년 더 퍼지 일렉션이어, 2018년 더 퍼스트 퍼지, 이렇게 무려 3편의 영화가 더 나왔고 더 포에버 퍼지가 2021년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화 퍼즈는 이런 엄청난 미국 흥행 성적에 반해 한국에서는 별로 큰 호응을 얻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미국인들이 갖고 있는 공포의 코드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쁜 도시의 얼반 라이프 스타일과 여유롭고 평화로운 서블반 라이프 스타일이 확연하게 갈리는 미국에서 도시문을 벗어나 외곽의 평화로운 삶은 대다수의 미국 인구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파트가 없는 주택가에서 살다 보면 이웃들 간의 교류가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크고 작은 분쟁과 불화의 씨앗이 여기저기 싹틀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소한 정신질환마저도 처방약에 의존하고 총기를 포함한 각종 무기의 소지가 자유로운 미국은 이웃들 간의 분쟁이 극단적인 결말을 맞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불만과 이런 극단적인 결말에 대한 두려움이 낳은 영화 더 퍼지. 아무래도 우리가 공감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희귀한 정신질환과 이웃에 대한 불신이 낳은 미국인들의 공포는 영화 더 펄즈와는 전혀 다른 공포영화 장르를 탄생시켰습니다. 그건 바로 사이코 시리얼 킬러가 등장하는 공포영화입니다. 1973년 8월 18일 혈기왕성한 젊은이 5명은 로드트립을 떠납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텍사스주의 트래비스 카운티. 드라이브를 하며 한적하고 평화로운 텍사스 경치를 즐기던 그들 앞에 도로를 혼자 걷고 있는 여자가 나타납니다. 딱 봐도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그녀는 차에 타자마자 의미심장한 말을 던집니다. 모두 다 죽었어요. 경찰을 부르자고 해놓고 겁없이 집에 들어가는 남녀. 이 기괴한 흉가에서 이들은 하나 둘씩 전기톱을 든 살인마에게 사냥당합니다. 텍사스에 사는 식인 가족이 주유소 손님들을 납치해서 죽인다는 줄거리는 1974년도에 토브 후퍼가 극본을 쓰고 감독한 텍사스 체인서 매시커 시리즈의 주된 소재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공포영화 프랜차이즈 중 하나인 텍사스 체인서는 1974년 첫 개봉 이후 1986년 텍사스 체인서 매시커 2,
1990년 레더페이스 텍사스 체인소 매시커 3, 1997년 텍사스 체인소 매시커 넥스트 제너레이션, 2003년 텍사스 체인소 매시커, 2006년 텍사스 체인소 매시커 더 비기닝, 2014년 텍사스 체인소 3D, 그리고 2017년 레더페이스까지 총 8편의 프랜차이즈를 탄생시켰습니다. 덕분에 이 영화에 등장한 인간 가죽으로 만든 마스크를 쓰고 피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전기톱을 든 살인마는 1970년대 이후 거의 모든 미국의 저예산 영화에 등장하는 클리셰가 되어버렸습니다. 비록 원작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모티브가 된 미국 연쇄살인마 에드 게인은 공범 없이 혼자 살인을 저질렀으며 전기톱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화와는 거리가 먼 창작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톱을 든 연쇄살인마 가족, 과연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낮은 범죄율을 갖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상상이 잘 안됩니다. 치안과는 별도로 주거 환경이 바로 그 이유인데요.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 거의 절반 정도가 서울 경기권에 밀집해 있기 때문에 한적한 곳에 고립되는 것에서 오는 공포감은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기괴한 연쇄살인이라는 소재도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데요. 물론 한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여러 명의 연쇄살인범들이 있었지만 안전에 대한 높은 신뢰와 더불어 희귀 정신질환, 약물 의존증, 그리고 총기와 같은 주요 유해 요소로부터 안전한 한국인들은 미국인들만큼이나 사이코 시리얼 킬러에 대한 공포심을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미국 문화를 알아야지만 무서운 할리우드 공포영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곧장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겠습니다. 혹시 좋아요, 구독, 그리고 새 영상 알림 벨 설정을 안 하셨다고요?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라이언스 게이트 라이언이었습니다.